이 여행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버킷리스트로 남겨두었던 한 장의 짧은 노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유여행이 왜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패키지가 아닌 스스로 걸어보고 느껴보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자유여행이 부모님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요. 이 여행은 누군가의 오래된 꿈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한 아주 특별한 자유여행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홍콩 공항에 도착을 해서 마카오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기 위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블로깅을 해서 찾아봤더니 B4로 가서 홍콩 포트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B4 버스 스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여행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버스 터미널스 표지판 오른쪽 보면은 B4로 가는 여기 B4입니다. 여기가 B4 버스를 타는 탑승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내정거장을 가면 되네요. 자, 홍콩 포트에서 내려서 마카오로 가는 버스를 다시 타러 갑니다. 자, 마카오 가는 티켓 끊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경로 우대를 받아서 50% 할인받고 저는 성인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 좋네요. 여기서 이제 마카오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죠. 앉으세요. 홍콩에서 마카오로 향하는 길, 부모님이 1층에 잘 탑승하는 걸 확인하고 저는 버스 2층으로 올라가 창가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대교와 바닷속 터널을 지나며 달리는 이 여정.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은 말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카오에 도착한 저희는 셔틀버스를 타고 사전에 예약해놓은 호텔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마카오의 남쪽 콜로아느 섬에 들어서면 이곳이 아시아인지 라스베가스인지 헷갈릴 만큼 눈부신 호텔과 화려한 카지노들이 줄을 서 있다.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이곳은 마치 영화 속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풍경에 연신 감탄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카오에 오후 늦게 도착한 저희는 마카오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기 위해 택시를 타고 콜로아느 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예뻐 보이는데 2달러씩 올라가는구나. 여행에 앞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먼저 식당을 들렀는데요. 콜로아느 조용한 골목 안 현지 사람들의 단골집 같은 작은 옥수집은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한 맛이 담긴 따뜻한 한 그릇에 굴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웠지만 사진으로 잘 표현된 메뉴판 덕분에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국수만 먹을래? 먹고 싶으면 시켜. 그럼 불국수 3개 시키고 싶을까? 아니면 Yeah, 3. This one. Oh, no need some, no. Yeah, 시키고 하나씩 한다. No need, yeah. Oh, no need. 섞어 오잖아. 드세요, 드세요.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35달러면 얼마예요? 맛있어요? 저녁에 무슨 국수냐고 하셨던 부모님도 조용히 국물 한 숟갈을 떠 드시더니 이거 참 맛있다 하며 웃으시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더 베네시안 호텔입니다. 마카오의 더 베네시안 호텔은 실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실내 공간에 머리 위에 하늘처럼 연출된 천장이 펼쳐지고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풍 건물과 카페, 상점들이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정교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캐널. 잠시 이국적인 공간에 빠져들다 보면 지금 내가 마카오에 와 있다는 사실도 잊게 됩니다. 부모님도 이 공간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진짜 베네치아는 안 가도 되겠다며 웃으시더군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더 파리지앵 마카오입니다. 아니 누가 가게 안에 입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이거 37층 가는 거예요. 저 37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티켓을 사야 되고 그냥 보는 거는 안 사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불빛? 올라가잖아요. 저걸 타고 올라가는 건 75불이에요. 홍콩 달러로. 마카오 밤 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으로 우아하게 솟아있는 에펠탑을 볼 수 있는 이곳은 파리의 낭만을 마카오 한가운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카오에 온 지 벌써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인 세나도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의 둘째 날 아침, 숙소였던 그랜드 엠퍼러 호텔 주변을 따라 오래된 유럽풍 골목과 작은 예쁜 성당들, 그리고 이국적인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걷는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광지인 마카오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세나도 광장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의 건축과 문화가 살아있는 중심지이자 도보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곳입니다. 이 우유 푸딩에 단팥 이렇게 올려서 먹는 아, 우리 팥빙수처럼. 팥빙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안 먹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카오 여행 중 빠질 수 없다는 디저트인 우유 푸딩을 먹기 위해 세나도 광장 근처 작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우유 푸딩은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드럽고 고소한 간식으로 부드러운 식감에 따뜻한 우유향이 퍼져 아침에 빈속을 편안하게 하기에 좋은 디저트였습니다. 맛만 보세요, 맛만. 이후 성 도미니크 성당을 구경하고 어묵거리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 어묵 파는 집이 되게 많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망했대요. 마카오의 어묵거리는 여행자들이 가볍게 간식처럼 즐길 수 있는 로컬 먹거리 코스로 꼬치 어묵, 매콤한 소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끓여주는 뜨끈한 맛이 특징인 곳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도 부담 없이 간편히 먹기 좋은 길거리 음식으로 매력적인 장소인 이곳은 뚜벅이 여행자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며 든든한 아침 한 끼를 먹기 최고의 장소입니다. 소혀, 허파, 내장, 다인, 여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종류를 골라가지고 하나 먹어 저기 가보죠. 아까 저 아줌마 영어 할 줄 아는 아줌마 있던데 여기서 고르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랍스터볼하고 이거랑 우네, 시얼천, 성게 이렇게 3개 골라서 먹어볼까요? 예? 자리를 닦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닦아줍니다. 몰라요. 여기 오면 이걸 꼭 먹어봐야 된대요. 한 번씩 해보세요. 뜨거워. 카레도 얹은 거요? 드셔보세요. 이게 카레 어묵이에요. 아, 카레 어묵. 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근데 뜨겁죠? 매워요? 그러니까 카레가 매운 게 아니고 매운 소스가 따로 있어요. 형님. 정교가 들어가? 이거 38, 이 음료수까지 해서 뭔가 하고 사봤는데 아이스티였습니다. 홍콩 여행 오면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하던 건데 뭐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옛날 탕약을 떠올리게 하는 마카오식 밀크티와 진한 커피를 섞어 만든 이것만의 특별한 음료 위안 양차는 쓰고 달고 진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세나도 광장에서 성 바울 유적지로 올라가는 길목,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육포 냄새가 가득한 마카오만의 특별한 풍경을 담은 육포거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아, 포크. 아, 여기 육포라는 건 이게 육포야? Can I try this one? 상점 앞에서는 시식하라고 육포를 하나씩 건네주고 여행자들은 걸음을 멈춰 한 입씩 맛을 보며 골목을 따라 올라갑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에 부모님도 이건 한국에서 못 먹는 맛이네 하며 웃으셨습니다. 여기 육포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 가격은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여기. 마카오의 육포거리, 그저 간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행 중 입이 즐거워지는 작은 축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카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이 도시를 검색하며 꼭 나오는 곳, 여기는 바로 성바울 유적지입니다. 원래는 17세기에 지어진 아주 크고 웅장한 성당이었지만 지금은 정면 벽 하나만 남아 4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골목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니 사람들이 붐비는 작고 아기자기한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마카오에서 젤라또로 유명한 레몬첼로라는 곳입니다. 진한 파스타치오, 상큼한 레몬, 고소한 마카다미아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수제로 만든 젤라또는 하나같이 진한 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배부른데 무슨 아이스크림이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어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아이스크림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허기를 느낄 틈도 없이 다음으로 방문한 세이키 카페는 쭈빠빠오, 즉 돼지고기 번으로 유명한 마카오의 로컬 맛집입니다. 쭈빠빠오는 두툼한 돼지고기 커틀릿을 바삭한 번에 끼워 먹는 마카오식 햄버거 같은 음식인데 저희 아버지도 한 입 드시고는 이건 진짜 고기 맛이네 하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마카오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돌아다닌 끝에 넓고 탁 트인 공간에 파스텔톤 유럽풍 건물이 어우러져 잠시 머물러 쉬어가기 좋은 장소인 탑색 광장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카오는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도시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현지 젊은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게가 바로 고트라는 이름의 타르트 전문점입니다. 맛있어요? 네, 나. 원래 에그타르트는 위에만 있는 거예요. 마카오 여행의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급 호텔인 MGM 호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오, 시원해. 오늘 제가 준비한 부모님과 함께한 마카오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마카오 여행에 이어 홍콩 이야기가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